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소위 진보 좌파의 일부 스피커들, 상당히 몰상식한 일부 스피커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전 상태죠.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만약 민주당의 당권까지 접수를 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죽는 것이다. 이재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내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패션 문제, 이런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하고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주말 아침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 또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 씨, 이런 사람들이 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지난달 22일이었죠. 그 KBS 열린음악회에서 그 입었던 옷, 노란색 체크 무늬 재킷, 이게 명품이라는 디오르 제품이다. 파리에 본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이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디오르 매장에 이 제품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지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김어준과 황교익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입니다. 공신력의 부분이죠. 조선닷컴 취재 결과 체크무늬가 사용된 원피스, 니트 등이 국내 디오르 매장에서 한꺼번에 최근에 입고가 됐고 김건희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조선닷컴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디오르 제품 이 재킷뿐만이 아니고 신발, 블라우스 이런 것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김어준은 자신의 방송에서 어제 그 소위 교통방송에서 국내외적으로 살 수가 없는 제품이고 이 제품이 파리에 있는 디오르 본사에 연락을 하니까 이 제품에 식별 번호가 있다. 그래서 디오르 제품인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지금 구매가 불가능하다. 황교익 씨와 번갈아 가면서 이걸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르 제품을 많이 사는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협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의문, 협찬 의문 이런 것을 슬쩍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닷컴에서 취재한 결과 지금 국내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다, 최근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재킷을 구매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 조선닷컴 측이 김건희 여사 측에 취재를 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을 비롯해서 소위 진보 좌파의 그 스피커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나 보수 우파 쪽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좀스럽다. 오히려 이 논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응인데 계속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김어준은 방송을 하면서 이 저희들 같은 이렇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 거짓말의 본체 이외의 부분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그래야 이 거짓말이, 사기가 그럴듯해지거든요. 그런 뉴스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김어준은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파리에 본사가 있는 디오르와 연락을 해봤다. 제품 식별 번호가 있더라. 그 회사에서 처음에는 밝혀줄 수 없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내외에서 이거 지금 구매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듣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그 재킷을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외곽의 여러 가지 요인을 자신이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확인을 하니까 국내에 이 제품이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김어준은 그러면 금방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을 왜 계속 방송을 할까? 그 다음에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게 대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응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대응하지 않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고 현재의 법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고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했던 그 유튜브 그 재판 중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재판부에서 뭐 합의를 해라 두 사람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흔한 관례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라라는 과정에서 그 유튜브 쪽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에 또 취임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를 하면서 이게 옥신각신되면서 김건희 여사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뭐 그런 걸 끝까지 문제 삼느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재판부에서도 이게 뭐 아주 형을 많이 때려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굳이 이걸 뭐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관례입니다. 이래서 명예훼손, 가짜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것 정말 10억, 20억씩 손해배상을 때립니다. 그 다음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그 언론사 유튜브는 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뉴스가 금방 드러나는데도 조국 때도 보셨고 오세훈 생대탕 박형준의 그 LCT 특혜 분양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셨다시피 그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의 그 재산 신고를 잘못한 부분 그게 재산 신고를 잘못한 것이 큰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재산이 250억인데 16억을 그 뭐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그걸 계속 문제 삼는 이유는 김은혜가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김은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 선거 전략인 것이죠. 지금 김어준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부분을 김건희 여사의 그 뭐 개인적인 사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팬카페에 흘러나가느냐 이렇게 패션 문제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다. 이 민주당의 전쟁 상태인 이것을 좀 희석을 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겠는데 마땅한 공격할 지점이 없다. 김건희 여사의 패션 문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적절하게 재빨리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가짜뉴스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뉴스를 하면 사회에서 격리된다. 10억, 20억의 엄청난 벌금을 맞아서 도대체 재생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적하게 계속 대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사기꾼이다라고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영, 강성 지지층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들의 말은 이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 서울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김어준이 또 이제 오세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교육방송으로 바꾼다. 뭐 이렇게 난리를 필 거 있느냐. 자기 하나 잘라라. 자기 하나 퇴출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비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김어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응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어준은 계속 가짜뉴스를 많이 해왔고 김어준은 쓰레기에 가깝다라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좀 논란이 일더라도
김어준에게 대해서는 칼을 대면 됩니다. 당당하게. 뭐 지금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꾼다. 교육방송이 뭐 필요하면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가짜뉴스를 하게 되면 정말 엄중하게 그 기자 PD들은 옷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한 부분이 드러나면 칼을 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한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패션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계속 지적을 하면 이게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인상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명품을 입는구나.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수수한 옷, 아주 뭐 값이 싼 이런 옷을 즐겨 입는다. 그런 걸 입어도 잘 어울린다. 이런 컨셉이 있다가 또 굉장히 명품도 입는구나. 김건희 여사는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품은 자기 돈으로 사서 입겠다. 명품도 입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의 이미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가서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은 그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을 계속 쓰레기로 밀어붙여서 좀 논란이 일더라도 언론 탄압이다 라고 고함을 지더라도 칼질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공신력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공신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뭐 어제 거짓말 해도 오늘 또 뭐 계속 방송을 하고 또 그 말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홍보에 관련되는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적극 나서서 좀 혼선도 빚고 지금 대통령실 특히 홍보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빚고 기자들과 갈등도 빚고 있는데 이 대변인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쓰레기로 몰아붙이면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언론에 대해서 간섭하는 어떤 법안이나 어떤 정치적 행동만 나오면 모든 기자들은 뭐 한 목소리를 냅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뉴스는 언론 자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짜뉴스를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을 하면 뭐 같은 기자 세계에서는 야, 뭐 배신자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이 가짜뉴스를 허위 뉴스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이런 법안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실은 좀 강화를 해야 합니다. 격리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같은 기자끼리 뭐 언론 자유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짜뉴스는 언론 자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